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계약관리 문제를 끌고 다니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토기어 3인방이 네. 오고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보 좀 해주세요.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뭐 출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네. 출연에 대한 부담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공개돼 있으니까 정보가 일단은 네. 거래하면 다 남아있죠. 혹시나 해코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염려를 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5건 정도 왔어요. 제보가. 침수차가 3건. 침수차 팔았다. 그래서 환불 어렵게 받았다.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배째라 해서 정말 힘들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그 본인도 딜러신데 인천 지역의 허위 매물 딜러들 너무 심각해서 그런 거에 대한 사례 몇 가지를 해주셨네요. 지금 중고차 시장이 네. 계속 허위 매물이나 이런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네. 정보가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네.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허위 매물을 이상한 거 올려놓고 유도 미끼를 통해서 가지고 알아보려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물건 있어요? 얼마에 올라온 그거 오세요. 간단 말이지. 전화했으나 확실히 있다 그러죠. 확실히 있다 그러지. 가요. 그러면 가면은 문신충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분위기 잡는 거지. 그러면서 뭐 엉뚱한 데로 데리고 이제는 코스 자체를 막 복잡하게 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어딘지도 모르게 해서 둘러싸고서 그 모델은 팔렸고 대신 이게 있는데 이것도 저렴한 가격이니까 사라고 강매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구입을 거부할 경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압박을 하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차량에 태워 장시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위협을 가하여 소비자가 나는 이거 안 살래요 하면은 감금, 감금, 폭행. 욕설. 이게 협박. 이게 도시괴담인 줄 알았는데 이제 피해 사례가 진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60대 남성분이 네. 그 소비자분이 이제 저렴한 가격이 올라온 거를 보고 허위 매물이지. 네. 그래서 가서 60대시고 이분이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셨던 분이고 수급자였다고. 기초 생활 수급자. 네. 굉장히 성실하게 또 사시는 분이고. 네. 그래서 1톤 트럭을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고 너무 네. 기뻐가지고 좋아서 제천에서 오셨다고 그러네. 어? 제천에서 올라갔대요. 인천으로. 네. 이렇게 갔는데 60대의 일반 나이 드신 분이 네. 20, 30대 문신한 건장한 남자에게 둘러싸여서 안 사면 재미없습니다. 뭐 존댓말 했겠나? 끌려다녔다고 기사에 나오네요. 끌려다녔다. 네. 장시간. 그리고 협박. 네. 결국은 없는 돈에 닥달 긁어서 빚까지 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매물을 보고 야 이거면 몇백만 원 버는 거네라고 해서 그 먼 거리를 교통비를 내가면서 시간을 내가면서 네. 갔는데 감금을 당하고 막 지금 이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피의자들이 모두 20대였다 그러니까 저보다 어리거나 뭐 잿또래거나 그런 거. 참 어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지. 그쵸.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야 네.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만 원짜리 7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네.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에 올라와 있었는데 300만 원에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그 차는 없고 그쵸. 없고 다른 거를 200만 700만 원이면 원. 짜리를- 차 아니야 그거. 그쵸. 그거를 700만 원에 네, 강매를 해서 그것도 가진 협박을 다 했어. 그쵸.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대출을 발생시켰겠죠 어떻게? 그렇겠지. 네, 수급자시니까. 거기 중고차들은 대출업자들 껴서 할 테니까. 네. 그러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좋은 조건의 대출이 나오나. 그쵸. 결과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분하기도 하고. 강매로 700을 결제를 하고 나니까 그거를 결제를 할 상황이 이제 큰일 났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멘붕이 오고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사회 문제가 안 되고 그쵸. 이렇게 떠들썩하지가 않은 건가 이게? 이 정도 되면은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가해자가 분명하고 피해자는 분명한 이 사건인데. 이거 거의 살인이잖아, 살인. 네. 그리고 중고차 업자들이 이거는 어떤 법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예요, 조직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폭행, 강력 범죄죠. 예. 강력 범죄 이거. 네. 강도들 아니에요, 강도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한다 하는 게 톡 까놓고 말하면 현대기아차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현대기아차 들어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게 되나. 결과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중고차까지 판매를 하게 되면 양질의 중고차는 중고차 뺏긴다. 업자들이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투명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거지. 그럼 네. 인증제가 들어오게 되니까 사고 내역서부터 히스토리가 다 공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사고 판금해놓고서는 무사고라고 속일 수도 없는 거고 쉽게 말해서 킬로미터 조작이나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꺾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눈먼 붕어라 그러지. 봉을 못 잡는 거지. 하나 팔게 되면은 적정 마진 50에서 100 딱 정해져 있는 그거밖에는 얻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전에 왜 중고차 업체들이 한탕 진하게 하면은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땡긴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강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계 적합지종으로 지정해달라. 이게 중소기업 적합 그 업종으로 분류가 2013년도에 돼가지고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니까 중고차 업자들이 아예 생계 적합지종으로 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은커녕 이제 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웬만한 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 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잘 해먹었는데 앞으로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방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계 적합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허위 매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그렇지.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막말로 이제 조폭 5명 그룹이 조직이 여기 영등포 지나가는 사람한테 일로 와보세요 이래갖고 만약에 네. 그 턴다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 사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중고차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털고 있는 이거는 진짜 검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차를 안 파는 게 아니라 차를 주잖아. 이거야. 거래가 성사됐다는 거죠. 사기가 아니잖아 이건. 그리고 가격이라는 거는 쌍방에 걸쳐서 합의를 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사기로 규정할 수가 있어라고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 PD에게 네. 내가 쓰던 아이폰 4 네. 이거 10만 원에 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현 PD가 몰라 이걸. 네. 내가 이거 500만 원에 네. 샀는데 200만 원에 샀어요. 있는 거고. 물건을 건네주고 합의를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럼 10만 원에 팔았던 200만 원에 팔았던 우리 둘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건은 갔으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내가 준 거니까 거잖아. 내가 지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사법당국에서도 야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뭐가 있냐.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두 사람의 계약 관계에 의한 상거래 행위 아니냐. 근데 문제는 겁박을 하고 그러니까 강압을 하고 이 과정이 된 거죠. 폭행을 저지르고 그냥 언어 폭행이든 신체적인 폭행이든 그래서 결국은 그 압박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결정과는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꼭 누가 죽어 나가면 관심을 갖거든. 이거는 관심도 그렇게 안 갖는 근데 것 같아요. 관심도 안 가죠. 네, 청원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청원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고차는 정비 상태가 불량하거나 상태가 온전치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맞아. 차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엄중한 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만 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차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사고가 나면 도로 위에서의 문제. 또 보행자들에게 네. 잠재적인 위험 흉기를 파는 거거든. 이게 흉기예요, 이게. 전기차 흉기하는데 제대로 정비 안 되고 상품성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썩차들, 중고차들 이런 식으로 막 관리 안 된 침수차, 뭐 사고차, 또 부활차, 뭐 이렇게 두동강에 난 거 붙인 차들, 뭐 이런 차들이 문제란 말이지. 그 제 지인도 하나를 그러니까 보험 처리해서 네. 전손 처리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험사가 이제 차를 가져가서 수리를 해서 팔 때 전손이라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매물 올라오니까 무사고 이렇게 나왔더래 자기 차에. 아, 그래요? 그게 된대요? 기록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응? 성능 기록부들이 대체적으로
그 중고차 업체나 네. 딜러들하고 아는 사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허술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술한 것 같아요. 많아. 지금. 네. 많아. 그리고 이게 일괄적으로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정해져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무사고, 네. 어느 곳에서는 유사고, 어느 곳에서는 뭐 황금 네, 다 보는 달라. 사람, 보는 사람 네. 마음대로. 그리고 보험 처리 금액도 미확정으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 뭐 이렇게 외판 얼마, 맞아요. 그 뭐 이렇게 부품 얼마 이래갖고 뭐 500만 원이면 네.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써야 되는데 그거 없이 미확정. 영원 이래갖고 네. 미확정 사고 기록은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건 중고차 사실 때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다. 이상하게 저렴하다.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현행 모델, 그 신형 모델인데 네. 보통 다른 데서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에 올라와 네. 있는데 1,500에 올라와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그렇죠. 횡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나 우리가 잘 아는 제품들의 시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아이폰 같은 게 처음 나오거나 뭐 삼성 갤럭시 같은 게 나오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충 조사만 해보면 아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아이폰 새로 나왔는데 이거 20만 원에 팔게 오세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지. 모조품을 파는 거겠지. 아니면 사기거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평화로운 중고나라 같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벽돌 가격 오고. 이상하게 올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에 벽돌 들어있더라. 뭐 이런 경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 속는 게 소비자 잘못은 아니지만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얻지 않으려면 지금 현행 그 제도 내에서는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아서 챙기셔야 돼요. 네. 적어도 시세는 알아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그랜저 IG인데 네. 2년 됐어. 네. 1,000만 원이래.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한 10%만 저렴해도 일단은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10%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볼 때는 위험한 것 같아요. 10%도. 이번에 그 샴페인 차 바꿨죠. 네. M2로 네. 기존의 3 시리즈 네, 갖다 정리하고, 주고 네. 판매하고 뭐 그러니까 중고차 알아보는 과정에서 뭐 좀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일단은 상사를 한번 갔어요. 단지를.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차를 보고 뭐 또 이제 숨겨놓은 차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러 간 거죠. 좀 역으로. 근데 없었고. 근데 일단 가는 것만으로도 위축이 돼요. 혼자 갔거든요. 어디를 갔어요? 포에 있는 데 갔는데. 아 김포. 네, 거긴 대기업이 하는 그 단지에 좋은 데를 가서 이제 나름 다 깔끔하게 다 사무실이 돼 있는데도 무서웠어요. 막 캐피탈 이렇게 써 있고. 혹시나? 네. 그때도 무섭다는 거잖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차 보고 잘 봤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게 좀 왠지 좀 그런. 그래서 이게 진짜 일반 소비자들은 진짜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저렴하다 싶으면 다 그 특정 지역에 또 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 아까 제가 10%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게 차를 고르다 보면은 눈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근데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또 괜찮아 보이는데 싼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허위 매물들이 보통 특정 지역에 또 많이 몰려 또 있어요. 공교롭게도 너무 그렇게. 여주에서 나오면 너무 이상한 게 싼 데가 여기에 몰려 있네라면 그 지역도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맞아요. 있어요. 지금 생계 적합지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게 너무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야 됩니다. 되는데. 근데 생계 적합지종으로 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뭐 떡볶이야 자동차가. 말도 안 되는 무슨 분식집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유예기간 10년 잘라. 쿼터제 10% 도입해달라. 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대로 현행 현행 중고차 판매 이런 형태로 더 해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정보는 계속 불투명화 될 거고 소비자들이 사고 찬지 아닌지 경험자들 데려다가 이거 좀 봐주세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사고 나서 이거 왜 사고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고 있습니까? 라고 또 분쟁하게 되고 이런 문제 끊이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허위 매물의 온상인 인천 같은 데서는 소비자들이 가슴 조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고차 하려면은 3대 500원 하고 가야 되나? 그렇죠. 운동을 좀 하고 가야죠. 아니면은 뭐 주짓수라도 좀 배우고 가야 되나? 아 참나. 아무리 그 운동한 사람들도 몇 명이 와가지고 둘러싸면 겁나지. 쪽수는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20, 30대 때 거의 90한 4, 5kg 나가고 파워리프팅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막 몇 명이 이렇게 감싸고 그러면 위협감을 느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5, 60대 이런 네, 분들. 5, 60대 운동 안 하신 분이나 일반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은 아우 그냥 둘러싼 것 말고 그냥 완전히 영혼이 가출하는 거야. 예,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판단력이 없어지거든. 네. 이게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범법의 온상인지를 이 정부 부처나 또 사법당국에서 인지를 하시고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자살하신 분 때문에 네. 그 4명 구속되고 나머지 또 불구속이야. 아, 아유, 이런 손방방이. 그리고 또 이게 4명 구속된 것들도 보면 네. 뭐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쵸. 뭐 길어야 1년, 2년 손방방이 처벌이란 말이죠. 벌금도 몇백만 원 수준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일에 한번 터지는 거는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일에 네, 사회적인. 나와 같이 또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 8시간 촬영에 감금당했고 눈을 가린 채 강매를 요구했고 이건 완전히 뭐 사회 정말 이슈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응? 이거는요? 이게 아니라도 이슈가 돼야 될 텐데 이건 사람 새끼들이 아니지. 아니, 이거는 20대라는 게 저는 너무 좀 충격적이네요. 뭘 해도 될 나이에 그렇게 돈을 부정적으로 벌 생각. 저도 기본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네. 유일하게 그 쓰레기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기치는 인간이에요. 네, 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사실을 구부려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뒤통수를 치는 사기치면서 먹고 사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들이지. 그 중고나라에서 이제 소액 사기를 당해도 아니면 보이스피싱 당하면 뉴스에서 보면은 그 순간 막 자살, 진짜 안 좋은 선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괴감 때문에. 근데 이분은 진짜로 농사 짓겠다고 그러지. 뭐라도 해보겠다고 간 사람을 이렇게 해먹으니까 진짜 화가 나네요. 상생법원이라고 그래서 법안을 상정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상생법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 상생을 하는 거죠? 버러지랑 어떻게 상생을 하죠? 중고차 업체랑 그 저 인천의 허위 딜러들이랑 상생할 모양이지? 인간들이랑 사람과 상생을 해야지. 그쵸. 왜 벌레들과 상생하려고 그래? 그 결과적으로 막연하게 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은 네.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8시간 감금당하고 눈을 가려갖고 협박을 하고 응?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 사실 그 SK 엔카가 네. 의욕적으로 중고차 시장을 진입을 했었어요. SK 그때가, 쪽에서 했었죠. 1999년도였는데 이때만 해도 이 중고차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안 됐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SK 엔카가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업을 뭐 트러스트 S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신뢰를 많이 받았고 중고차 시장 점유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 중고차 업종이 이 중소기업 적합지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대기업이 진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엔카가 된 거군요. 그리고 SK 엔카도 제재를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래도 사업 확장이라든지 자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제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약 2천억 규모로 매각을 해서 완전히 철수를 한 이후로는 이제 대기업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다음에 KB 차차차는 이제 중개 플랫폼이죠. 중개 플랫폼이고 이쪽은 그 펀드. 네. 그 말하자면은 이제 뭐 리스라든지 뭐 중고차 할부 중심으로. 파이낸셜 쪽이니까 이 대기업이 중고차에 관여를 하는 건 아니라 금융 쪽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걸 판매하라는 대기업이 지금은 없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모를 갖추고 있는 중고차 매매차 단지 조합, 그다음에 또 뭐 소규모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신뢰 있게 또 잘 그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많죠. 유독 인천을 중심으로 한 허위 매물, 그다음에 또 수원 또 유명하죠. 부평 뭐 이런데. 부천, 부평. 네. 그러니까 인천, 부평 요 두 군데가 사실은 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 허위 매물은 늘 끊이지가 않아요. 그 왜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간중간에 뭐 자동차에서 뭐 벤처 얼마, 파워 광고, 뭐 얼마. 파워 링크 광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사기인데 포털에서는 광고비 받고 띄워주고. 포털도 사실 그런 방조죠, 방조. 네. 방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다 걸러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소비자들이 걸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상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을 하려면 일단 두 조직에 체급이나 조건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왜 격투할 때도 체급 웨이트 맞추고 맞추죠. 그리고 또 뭐 이게 MMA인지 아니면 20타격인지 조건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딜러하고 소비자가 똑같이 정보를 그렇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둘이 합의를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보는 한쪽에서만 알게끔 하고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게 그것도 가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와서 보게 만드나? 일단 와보세요. 뭐. 일단 와서 보세요라고 하니까 그렇죠. 가서 보면은 이게 왜 허위 매물로 사람을 유도하냐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차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차를 살려고 어느 정도 자금을 준비한 확보하는 사람이거든.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까지 왔으면 약간 손해 보더라도 사서 갈 사람이거든. 또 견물성심이니까. 거기까지 간 거는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90%는. 그러니까 뭐죠. 어쨌든 간에 차가 필요하니까 가는 거냐. 맞아요. 강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약에 자기 조건이 안 맞아서 가려고 하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50만 원 일당 달라, 100만 원 일당 달라 돌변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 싸게 줄 테니까 사라. 안 사면은 아까 뭐 감금을 하거나 뭐 협박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도망 나오거나 기회를 엿보고 아니면은 원하는 대로 해주든가. 그렇죠. 경찰은 어디 간 거죠? 경찰도 사실은 보면 그 지역에서 지역. 이렇게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또 아는 사이야 또 보면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 결과적으로 경찰도 와가지고 잘 해결하세요. 그러고 간다. 맞아요. 해결하긴 뭘 해결해? 그 저희가 보이스피싱이 오면은 중국에서 전화 왔네 하고 그냥 여유롭게 끊잖아요. 인터넷에서 이제 중고차 볼 때 터무니없는 거 보이면은 이 새끼를 또 까고 있네 이러고 넘기는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어쨌든 현대가 들어오든 기아가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던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대기업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화를 구축하고 들어올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게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대기업이 판매를 하게 되면 AS를 해줘야 돼요. 워런티가 있어야 그렇죠. 되죠. 그리고 또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성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상품성을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소모품 교체라든지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네. 검증될 수 있는 사후 관리, 네. 그다음에 안전한 차량의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 이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다 비싸게 그러면 가격 오르게 설레. 그런데 요거 설문조사 한번 해보면 증명이 되겠지만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럼요. 상품성의 확실한 걸 사는 게 낫죠. 차를 네.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 몇 푼 올라가는 거는 사실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싸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또 고장이 나서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피해들이 무서운 거지. 나라에서 지역별로 그 검증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져가면 이제 이 상태가 어떤지 봐주는. 지금 뭐 사설 서비스가 좀 있지만 이제 공공 서비스로 그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도 더 활발해질 거고. 좀 알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중고차. 이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메이커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서 네. 상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 그다음에 중고차의 품질 안정화, 소비자들과 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의 시스템 구축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증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거기도 속이고 네. 또 뭐 갔는데 사실과 다르고, 과거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그게 문제죠. 예.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게 해결책이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걸 통해서 신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품을 제 가격을 주고 구입할 수 있고 워런티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옵션까지 변경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고차 사러 가서 해코지 당할까 봐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이게. 안 되죠 그게 진짜로. 백화점 가면서 막 좀 쫄리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저 중고차 사러 가시려면은 한 6개월 정도 헬스 끊고. 주짓수나 네. 헬스 가지고 안 돼. 헬스 안 돼요? 주짓수나 이종격투기나 뭐 이런 거 배우시고 가셔야지. 초크라도 걸 줄 아셔야지. 아이 참. 그러니까 일부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지금 중고차라는 업계 때문에 다 묶여서 욕 먹고 있는 지금 거예요. 현직 딜러이신 분도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분들의 마음은 나 정상적인 딜러인데 저 사람은 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네, 지금.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환장하겠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재 작금의 딜러들의 이런 불법 행위들 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들 때마다 정말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러니까 이런 아니에요. 느낌을 가질 수 회의감 자괴감 진짜 들고. 쩔 네, 자괴감. 그리고 고객과 나름대로 쌓아왔던 신뢰와 소통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나와서 사고 친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굉장히 아주 나쁜 사고를 치면 내 한국인이라는 그 자긍심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 나는 정상적으로 딜러를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사기꾼 딜러가 막 온통 물을 다 흐리고 있으면 근데 살다 마음이 살다가 어떻겠어? 대기업이 특히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사업 들어온다는데 80% 이상이 찬성하는 건 처음 찬성. 봤어요. 네. 아니 대기업이 뭐 하겠다는데 빨리 들어오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쌓인 게 너무 많은 거고 중고차 시장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국회의원분들 법 상정하실 때 뭐 상생이다 어쩌다 하시는데 지금의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중고차 딜러들에게 이런 판매 방식을 고수하게 이런 식으로 그들의 밥줄을 시켜주시면은요 국민들을 중고차 살 때마다 사지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얼마나 불안감과 마음의 준비 가지고 가야 돼. 오늘 20대 현 PD도 가는데 그 멀쩡한 불안하잖아. 기포단지 나도 알아요. 거기 괜찮은 업. 괜찮아요 거기. 제가 그렇게 하고 얘기할 거기는 허위 매물이라는 경우에 별 그게 없거든. 가서 무서웠대잖아요.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런 목소리들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분들이 법 상정하실 때 민생과 좀 동떨어진 법들은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 국민들의 정서나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어떤 온도 차이가 나는 법안들이 자꾸 제정이 되는지 그 제한이 되는지 상정이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중고차 시장의 이런 중고차 시장의 이런 피해를 끊어내야죠. 끊어내려면 결과적으로 정보의 대칭화를 만들어야 되고 투명화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딜러 개인이나 뭐 중고차 협회나 그런 쪽에서 할 수 이런 있는 데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못해요. 대기업에서 적어도 시스템 구축에만 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전산화 시켜야 되고 등록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증제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워런티 관련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메이커에서 인증 중고차들은요 5년 이내에 그 컨디션 좋은 차들 위주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5년 이후 노후된 차들, 뭐 10년 넘어간 차들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에서 브랜드로 이렇게 판매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 단위의 소규모 딜러들 아니면 개인 딜러들은 여전히 그들의 여전히 하실 영역이 있을 거예요. 영역이 꽤 많을 거고 여전히 또 이런 사람들을 쓸어 담는 청소하는 네. 그 작업들은 또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메이커에서 5년 안쪽으로 키로수 좋게 유지 관리되었던 중고차들도 히스토리가 명확하고 투명하니까 그 이후에 또 관리가 되겠죠. 그 이후에 넘어가더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7년이 되든 8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결국 그 차는 명확한 히스토리를 통해서 상태가 어떤지 소비자들이 확인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고 추적이 가능한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에서 시스템화를 해놓으면 여기에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야 뭔가 따라가려는 모티브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럼 안 그러면 낙후되는 네, 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히 낙후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거죠. 비접촉 비즈니스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즈니스가 이렇게 또 화두인데 언제까지 가서 확인할 거예요? 그 뺑 둘러가지고 감금하면은 다 같이 코로나 걸리게 되는 거 뭐야? 비대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태블릿 하나면은 뭐 스마트폰 하나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사고 내역하고 그다음에 7km 얼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사진 몇 장이면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인하고 보내달라고 신청하고 계약금 걸고 사실과 다를 시 네. 환불. 그렇지. 그것만 넣으면 되거든. 그러고 나서 받으면 되잖아. 탁송으로. 뭘 하가냐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거지. 지금 뭐 테슬라도 웹사이트에서 구입하잖아요. 네. 신차도 그렇게 하잖아. 신차는 뭐 품질 검수 그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가능한다고 하지만 중고차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예전에 그 토요타가 처음에 가수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멀리 있는 걸 직접 가지 않고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운영을 하니까 계약을 합의로인 거야. 그러면 와서 이상이 없으면 인수를 하면 되는 그쵸. 거지. 일본에서 완성차가 먼저 그걸 시행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많이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받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되면 예전에는 저 딜러가 동네 장사였지만 가까운 데 있어야 가잖아요. 이제 부산에서도 할수 있지. 시스템이 되면 부산에서 속을 거요 괜찮은 거 있네라고 이제 주문할 수. 탁송비만 내면 되는 거니까. 탁송비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뭐 장소, 지역, 시간 구애받지 않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도대체. 상생은 이런 게 상생이지. 그리고 24시간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영업시간 내에만 가야 되는 그 불편함도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차 내고 가야 되잖아. 중고차 사러.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온라인화 시키고 비접촉 비즈니스로 다 전환을 해봐. 우리는 사진 보고 쇼핑하면 되잖아. 보배드림의 상담 그런 거 없고. 아, 그 가격 그거 좀 가격 터져 상담. 죽겠어. 꼭 상담이야. 그러니까요. 가격은 딱 얼마 정해놓고 그럼 이제 마음에 들면 전화해서 네. 뭐 협의 그 딜할 건 하고 네. 뭐 조율할 건 하고 그래서 서류 왔다 갔다 어, 다 서류. 전산화 할 수 있는 건데. 서류도 바로 확인할 수 네. 있고 그래서 뭐 사고 내역이랑 이런 다 조율가 되면 뭐가 문제냔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주체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시스템 구축을 누가 할 거냐는 얘기지. 상생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중고차 업체들이 그럼 각출해가지고 자본 마련해서 이거 만들든가 네. 투명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과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면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죠. 그런데 우리 계속 이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대로 사기쳐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누가 이걸 찬성하는 말이지. 더 몇 명 죽어 나가야 되나? 60대가 아니라 20대 여성이 죽어야 움직이려나? 참. 60대니까 관심이 없어? 아, 진짜 황당하네. 너무 조용하잖아, 너무 조용해. 네. 그리고 쿼터제는 뭐고, 유해제는 또 뭐야. 아, 혼란하다, 혼란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연하셔가지고 사례를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음성 변조해가지고, 네. 예, 목소리만 이렇게 내보내게 해드릴게요. 얼굴 안 나가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메일 주시면서 이제 얼마나 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분위기가 험악했으면 그러겠어. 업계 분들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나 이렇게 하고 딜러분들도 있다. 나와서 네. 얘기해 주세요. 딜러분들도 나오셔서 정직하게 일하는 딜러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허위 매물 이렇게 걸러내시면 됩니다. 요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요령 네. 가르쳐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난 부분, 또 무사고인지 유사고인지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이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침수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거든. 또 단지에서 나온 차들은 뭐 광택이라든지 상품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메리트가 있긴 있는데 잘 고르면 그런 거 어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팁들을 좀 알려주시면 소비자들이 이게 정보가 투명해지기 전까지는 정보를 최대한 얻고 소비자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취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네. 더러워도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중고차 잘 고르는 방법, 네. 또 피해야 될 유형,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건 가격이 네. 절반 이하다 그러면 그거는 제발 좀. 네. 걸으셔야죠. 그리고 아까 현 PD 얘기했던 10% 얘기했는데 정말 시세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리고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이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어요. 좋은 차는 비쌉니다. 시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저 차가 싸고 좋고 무사고고 키로수는 적은데 다른 차들보다 20-30% 저렴하다? 이건 허위 상당히 매물이에요. 네. 100% 허위 매물입니다. 5% 10%는 뭐 그거는 그렇다. 있을 수 있어. 아, 금매 개인 뭐 그러면 뭐 운 좋으면.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요행을 바라시는 것도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먹이를 덥석 미끼를 물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근데 이것도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게 1억짜리 벤츠를 1년 만에 누가 3천만 원에 팔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상한데라고 느낌을 가지시는 게 맞는 건 같아요. 그건 속이는 거지. 아니면은 좀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중개해서 이제 파워링크를 올리는 포털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포털도 책임져야지. 그거를 뭐 그냥 저기 구석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100만 원, 200만 원 올리면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너무 쉽게 노출되니까. 미필적 고해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완전 미필적 고해. 돈 낸다고 다 광고 받으면 안 되죠. 뭐 이거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또 단기간 내에 정착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대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정부의 투명성도, 그 다음에 정부의 법안, 또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네.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러려면 정보를 스스로 취득해야 되는 노력, 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합의, 이런 것들도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분위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긴통이 있을 거예요. 네. 여전히 피해자는 나올 거고, 그리고 제발 사법관계에서, 사법당국에서 이렇게 사기치고 감금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판매를 하는 업자들을 좀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네. 처벌이 결국은 재범률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다들 맞을만 하고 뭐 낼만 하고 하니까 계속 네.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고차 사러 갈 때 겁먹고 가지 않게, 또 그 분위기에 위협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게, 믿고 살 수 있는, 물건 사러 가는데 왜 기적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요. 내가 돈 쓰러 가는데. 차 사는 것도 특별한 일이거든요, 인생에. 주변에 중고차 샀다고 봐달라는 부탁이 난 제일 무서워. 그 또 그래 잘 샀어 이렇게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 가서 사고 찬 거 알아보면 또 전화 와서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또 그래. 그러면 또 그것도 또 같이 가서 봐주기도 그런 게, 막상 같이 가서 사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그게 또 고장이 나. 같이 가서 봐줄 시간도 없고 사실. 시간도 없고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만드느냐 이거지. 투명하게 하면 다 편한 거야. 판매자들, 소비자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까지 다 편한 거예요. 경찰들도 편해. 그렇죠. 네, 뭐 중고차 시장의 발전과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 또 믿고 살 수 있는 시장 분위기, 저희가 뭐 미약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도 항상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딜러분들 또 연락 주시고, 피해 받으신 분들도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꿔 나갈 수 있고 빨리 환경을 올바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